안녕하세요. 영업사원 H입니다. 이 채널은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대기업 해외 영업, 종합무역상사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취업 성공에 있어서 전략과 꿀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에 취준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현재 대기업 모 L 기업에서 해외 영업 직무를 맡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야 처음 해외 경험을 쌓은 국내파 출신인데요. 국내파 출신들도 얼마든지 해외 영업에 도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간략한 스펙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어떠한 점에서 포인트를 두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지 또 어떤 기업들에 지원해서 성과는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해외 영업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무엇인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스펙인데요. 저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성한 중에 한 곳을 나왔고, 나이는 작년 하반기에 준비했을 때 28살이었어요.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히 이제 남자의 경우에 한 29, 30까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요즘 취업이 하도 어렵다 보니까 그 연령대가 좀 많이 뒤로 미루어졌는데, 근데 30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젠 약간 어느 정도의 커트라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물론 사례가 있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붙는 경우 좀 보긴 봤어요. 하지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만의 강점이 있더라고요. 무슨 경험이 있고 이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문과의 경우에는 보통 29, 30까지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중어중문학과를 나왔어요. 이제 대학교에 오고 나서야 처음 중국어를 배웠었는데 이 전공에 있어서도 철학과가 안 될 것 같아요. 국문과라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전공이 너무 동떨어지면 좀 다소 힘든 것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영업이라는 직무에 있어서는 사실 영업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직무가 아닙니다. 솔직히 다른 직무에 비해서 전문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과다, 그리고 문과 중에서도 문과다라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막 질의 겁을 먹고 지원 안 하고 포기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은 이제 저는 4.5 만점에 3.8점을 맡았는데요. 이 학점이나 학벌 같은 경우에는 성실도를 판단하는 척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학벌도 그렇고 학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성실한 친구들이 잘 맞잖아요.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대다수가. 자, 오늘 게으른 사람은 내일도 게으를 거고 내년에도 게으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사람의 천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가 인사 담당자들의 이제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쉽게 안 변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좀 성실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사례가 필요하고 거기에 있어서 학점이 정말 딱 좋은 요소인 거죠. 성실한 인재를 뽑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농땡이 안 피우고. 그렇기 때문에 문과 같은 경우는 최소 3.5에서 3.6 이상은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학을 볼 텐데요. 어학은 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절대 높지 않고 오히려 해외 영업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 스펙이에요. 토익은 925고 오픽은 IH입니다. 하지만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그냥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쳤는데 925 나와서 좀 더 해볼까? 더 시간을 투자하면 950 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토익은 900 이상, 오픽은 IH 요건만 충족한다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정말 시간이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8월 7월부터도 당장 자기소개서랑 이제 면접이 아니라 이제 인적성 같은 거 그런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계속 이것만 붙잡고 몇 달 동안 늘어진다? 절대 비추입니다. 그냥 딱 손 털고 그 이상 나오면 다른 걸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저 이제 국제무역사랑 무역영어 1급을 따놨는데요. 이거는 제가 군대 때 따놓은 겁니다. 사실 학기 중엔 따기 정말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공자들의 경우에 어느 정도 공부 시간도 필요하고 이 시험들이 또 2월, 8월을 전후로 해서 애매한 기간에 이제 시험을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기 위해서 휴학을 한다? 절대 비추예요. 그만한 가치 절대 없고 정 따고 싶다 할 경우에는 학기 중에 좀 바쁘게 사세요.
학기 중에 이론 같은 거 미리 다 공부해 놓고 학기가 끝나자마자 시험 전까지 기출 문제를 계속 실전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 경험은 저는 코트라라고 대한무역진흥투자공사, 네, 한국어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코트라는 공기업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중국에 있는 청두지사에서 인턴 5개월을 했고 그 다음에 졸업하기 직전에 그냥 휴학을 왕창 때려서 캐나다에 가서 한 8개월 정도 외노자의 삶을 살았어요. 네, 뭐 의류 매장에서도 일해보고 방문 판매도 일해보고 폰팔이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해외 체류 기간을 얼마만큼 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4년, 5년 보내도 허송세월, 뭐 외국어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몇 개월, 1년, 솔직히 뭐 1년 했다고 정말 완벽한 실력이 늘거나 그렇진 않겠지만 남들이 보면 그래도 잘하거든요. 열심히 했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어떻게 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서류를 작년 2019년 하반기에 14곳을 지원해서 10곳을 서류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차여차해서 최종으로는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과 GS 글로벌, 그 다음에 원익이라는 기업을 합격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떤 기업에 합격했는지, 어떤 건 그냥 떨어졌다, 뭐 내 자랑, 내 푸념 늘어놓는 게 아니라 이 방향성과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원래 해외 영업, 그 다음에 무역 상사 쪽을 관심을 두고 계속 이제 스펙을 쌓아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때에도 무역 상사들을 쓰고 그 다음에 대기업 해외 영업 직군을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탈락한 기업들은 대한항공, KB하나은행, 한솔제지, 대우건설인데 해외 영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단 쓰자 해서 썼던 것들인데 해외 영업도 아니었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산업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양질의 자소서가 만들어질 수 없고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방향성과 일관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능한 어릴 때부터 만들어야 돼요. 대학 2학년, 3학년, 뭐 1학년 때부터 만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 인생을. 하지만 2학년, 3학년쯤에 슬슬 내가 어느 쪽에 대강 관심이 있다 정도만 체크해놓고 여러 경험을 쌓다 보면은 충분히 그 이야기거리가 잘 풀어질 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학년까지 엄청 놀다가 그래 무역 쪽 한 그 정도만 잡았어요. 그래서 국제무역사랑 무역영어는 무역을 알고 싶어서 뭐 두루두루 자격증도 따놓을 겸 따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갔고 돌아와서 한중 동아리를 만들면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중국인 친구들과의 컨택을 시도했고 그 다음에 다시 중국에 가서 코트라 인턴을 하고 캐나다 현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면 누가 봐도 해외 영업 쪽에 좀 관심이 있네, 영업 쪽에 관심이 있네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정말 실무에 완벽하게 적응하게끔 만드는데 비용이 한 2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 기업은 이 직무랑 어울리고 이 직무에 원래 관심이 있었고 나가지 않는 그런 인재들을 원하겠죠. 그냥 좀 하다가 아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면 나가면 그럼 인사적으로 좀 실패인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기업은 애당초 이 직무에 정말 관심이 많은 친구를 뽑습니다. 해외 영어 마지막으로 이제 판을 뒤집는 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게 뭐 대단한 비법, 뭐 스펙을 쌓아서 이게 아니지만 원론적인 부분일지언정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무적인 능력보다는 영업의 인성을 좀 더 포커스 하시길 바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신입사원인데 어떻게 실무적인 능력이 있겠어요? 내가 기껏 해봤자 학교 수업 들었고 인턴 좀 하고 그랬을 뿐인데 기업도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아요. 따라서 또 영업은 특히 인성적인 측면이 참 중요하죠. 영업은 여러 유관부서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관부서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고객과의 그 사이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영업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바쁜
일도 많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원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어 놔야 돼요. 뭐 내가 정말 성공했다 이게 아닐지언정 실패한 사례라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 경험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영업 직무에 어울린가에 대한 근본적인 체크가 먼저 필요하겠죠. 네, 그런 경험들을 쌓으면서 잘 맞는다 싶으면 이쪽으로 계속 지원해도 되고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빨리 노선을 바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성 있는 포트폴리오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 4학년이에요. 저 이제 졸업생인데 저 근데 별거 없어요. 저 이것저것 너무 했는데 뭐 어떻게 하죠? 근데 이것저것을 했어도 잘 영업적인 측면으로 엮어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소서가 자소서리란 말이 왜 나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점들 어떻게 엮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다른 영상들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